안녕하세요. 내가 만든 음악 실용작곡 강사 배수입니다. 이번 시간에 특강은 작곡을 배우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들, 준비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곡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작곡은 음악의 꽃이죠. 음악의 꽃이기 때문에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.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제 음악 이론이에요. 보시면은 이제 1, 2, 3, 4에서 제가 쭉 적어놨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음악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음악 이론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를 합니다. 작곡을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뭐 박자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표, 쉼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.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에 속해요.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기본으로 선행이 돼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화음을 알고 이제 코드를 읽을 줄 알고 코드를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나는 화성학이나 코드를 모르는데 음악 작곡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 단정 지어서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나는 작곡을 할 열정만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뭐 우선 다 제껴두고라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알아두면은 굉장히 좋아요. 알아두면은 좋고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작곡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쉽게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화성학이나 이제 코드까지 모르더라도 내가 음악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과 그 다음에 생각, 포부만 있다면은 그런 것쯤은 이제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두 번째로는 보시면 악보 보는 법, 기보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악보를 보는 법과 기보법은 조금 다르죠. 기보법은 내가 악보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악보를 보는 법은 우리가 단순한 악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. 단순한 악보라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요나 동요처럼 간단한 악보로 되어 있는 단선율, 선율이 하나로 되어 있는 악보부터 시작을 해서 피아노 악보도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보 있죠. 악기 악보도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가요나 성악 요런 가사가 있는 악보들도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오케스트라 악보까지 본다고 그러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. 그래서 요런 악보 보는 법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제 그 악보 보는 법을 응용을 해서 이제 기보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기보법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간단한 것들을 기보하는 거죠. 이제 간단한 것들을 기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음악까지 이제 악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은데 기보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특강에서도 이제 얘기를 할 테지만 뭐 아주 기보를 잘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. 그런데 여러분이 간단하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만 이제 조금씩 이제 기보를 할 수 있으면은 기보법도 이제 열심히 이제 작곡을 함에 따라서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기초만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세 번째로는 악기 연주가 있어요. 자, 이 악기 연주는 꼭 피아노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.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해요. 왜냐하면은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아노를 연주를 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그것을 표현하는데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꼭 피아노가 아닌 다른 악기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. 내가 쓴 곡을 연주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연주하고 싶은 곡을 쓸 수 있는 그런 생각만 있다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악기 연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악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될 거고 혹시나 나는 악기를 하나도 못 다룬다 그렇지만 나는 작곡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악기가 있다면 그건 피아노겠죠. 그래서 피아노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곡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시창 청음이에요. 시창은 여러분 악보를 보고서는 그 악보에 맞게
맞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. 그 다음에 청음 같은 경우는 들려준 높이에 맞게 악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청음인데, 시창과 청음을 꼭 할 수 있어야 되냐? 자, 시창과 청음은 100%는 아니에요. 100%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음악을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시창과 청음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럼 시창과 청음을 왜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, 내가 나타낸 곡을 악보 없이도 우리가 입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연주 가능하잖아요. 아주 쉽게 연주 가능한 게 시창이고, 그 다음에 들려주는 음을 듣고서는 좋은 노래가 나왔는데, 아, 내가 이거를 연주를 해보고 싶다, 이거를 악보를 한번 나타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청음이거든요. 그래서 시창과 청음을 한다 그러면은 작곡뿐만 아니라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, 그 중에서 자, 요 4개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생각돼야 될 게 음악 이론이겠죠. 그래서 제가 음악 이론이라고 딱딱하게 이제 써놓기는 했지만, 어느 정도 음악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볼 줄 알아야 되고, 쓸 줄 알아야 되며,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음악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, 그 정도까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음악 이론은 아주 잘하고, 그 다음에 화성학도 잘하고, 그 다음에 코드 이론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한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.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, 그 다음에 작곡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만 있으면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작곡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음악서를 하나 사셔서 음악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시고, 그 다음에 그것들을 조금 숙지를 하신 다음에 작곡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작곡을 배우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들,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,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